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 키우시면서 굉장히 많이 먹이셨는데 결국 키는 살이 많이 찐 체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평생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재욱입니다. 소아내분비 임상 강사를 하고 2021년부터 중앙보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 키우시면서 굉장히 많이 먹이셨는데 어릴 때 많이 먹으면 키로 간다고 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결국 키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요. 소화 비만이 되며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에 잉여로 남는 콜레스테롤들은 여성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서 조기 사춘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키가 커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원래 좀 통통했던 아이다. 그러면 할머니가 늘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조기 사춘기이지 않을까 의심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달리 좀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부모의 유전자 이런 것보다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은 요인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징후성 비만, 병적인 비만이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볼 때 징후성 비만인지 먼저 감별 진단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아줘야 됩니다. 유아기 때는 그래도 잘 먹어야 잘 크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언제든 잘 먹이긴 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로 이루어졌는가가 관건입니다. 과도하게 탄수화물과 지방이 축적이 된다면 결국은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우리는 지방 반등이라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방의 세포의 크기와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비만이 되는 아이들은 지방의 세포와 수가 많아지게 되고 추후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키와 몸무게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에서 100분위수가 85백분위수, 즉 과체중 또는 95백분위수 비만인 경우에는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그런 체질이긴 한데요. 방송에서 이훈재 축구선수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해서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체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살이 찌는 이유는 섭취한 에너지 양에 비해서 소비한 에너지 양이 적을 때입니다.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절대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찌는 체질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조절해야겠네요. 네, 평생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식이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는 시기, 운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 활동량이 많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든지 아침을 먹지 않는지 이런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우리 식이 조절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영양 섭취를 적게 한다든지 하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식이요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찬성이신가요? 최소한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충분히 영양 섭취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살을 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잘 안 먹어서 날씬해지는 경우가 건강할까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분해도 되고 근력도 늘어나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정의상으로 여자는 만 8세 이전에 가슴 발달을 보이는 경우 남자는 만 9세 이전에 고환 발달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요. 요즘에 특히 소화 비만이 많아지면서 성조숙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소비를 적게 하게 되니까 그만큼 몸에 지방이 많아지게 되고 소화 비만과 성조숙증이 연고를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비만인 경우, 두 번째로는 최근의 체중 증가, 이 두 가지가 소화 비만이 성조숙증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연구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같은 양의 영양분을 체내에 보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 비만일 때 이것이 증가하게 되고요. 소아청소년기에는 생리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데, 이 시기에 비만이 된다면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소아청소년기에 B형 당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간, 간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고, 지방간이 심해서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 안에 돌아다니는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어디를 막거나 혈관벽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고혈압이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아 시기에 이런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기대 여명, 건강 수명이 훨씬 많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